네, 그럼 이제 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이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소개를 시작으로 진학 아카데미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시 모집 준비 방법,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평가 준비 전략, 수시 모집 전년도 입시 결과 안내가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약 2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진학 아카데미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시 모집 안내 및 전년도 입시 결과, 2026학년도 시행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진학 안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미리 온라인상으로 질문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질문 빈도가 높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질문 위주로 선정해서 답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학사정관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우선 저희 대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 교원 양성대학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저희 경희교육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요. 이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시 모집 준비 방법,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평가 준비 전략, 수시 모집 전년도 입시 결과까지 모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요. 노재선 입학사정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노재선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이 행사를 했었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했었는데 학교가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서 저희가 이제 외부에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호텔에서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호텔이라는 공간도 낯설지만 사실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사실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교대가 저희가 이제 모집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어떤 교육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조금 다른 경향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교대가 정원내 이제 입학 정원을 이제 12% 감축한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대 정원을 이제 한다라는 이제 이슈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경희교대 자체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모집 인원이 작년하고는 거의 대폭적으로 변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가지고 모집 요강상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다양하게 구성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경희교대 지원 전략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 학교 안내랑 주요 변경사항, 수시 모집,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안내, 수시 모집, 입시 결과 안내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학교에 대해서 먼저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사실 이 사진 한번 가져왔거든요. 이 표정이 뭐냐면요. 학생이 이제 학년별로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조금 멍한 표정이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낯선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서 1학년 수업을 듣고 이제 학생들하고 적응하는 과정 이런 표정이 조금 멍한 표정이 고1 학생들 표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1학년 적응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이제 활동하는 그런 내용, 고이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고3은 예상이 되시죠? 네. 조금 더 열심히 할 것,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 수 있고요. 학부모 표정까지 같이 가져왔는데 이제 학부모는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네, 이런 표정일 수도 있는데 요것만 놓고 보면 사실 조금 슬플 수가 있는데 고3 학생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다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시 모집이 6개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6개 대학을 이제
보시고 그 학교의 입시 정보를 얼만큼 얻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하시면 어떤 대학을 선택하실 건가요? 그랬는데 압도적으로 높은 게 서열상 더 높은 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대가 서열상 특히 저희 경희교대 같은 경우에도 서열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교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몇 년 전에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께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뉴스에서 경희교대 부등록도 합격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면서 사실 서열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작년에 많이 복구가 됐어요. 저희 재작년에는 입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조금 학생들이 기대 심리가 있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경쟁률이 작년에는 거의 그때급 최고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교대정원 12% 감축 이슈가 있어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경희교대는 이제 1940년 이제 경기도 이제 개성 사범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 학교가 특징이 이제 캠퍼스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경희교대 캠퍼스를 이제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인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고 지하철로는 이제 경희교대 입구역에 내리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제 걸으시면은 학교에 도착하실 수 있고요. 현재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고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열버스 한 번만 타시면은 학교에 오실 수 있고 현재는 3, 4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지만 이제 앞으로 올해 들어오는 2025학년도 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서부터 이제 4학년까지 인천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게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3, 4학년 수업을 듣고 있지만 저희가 인천 캠퍼스, 경기 캠퍼스 2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는데 연구하는 대학교,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습하기 좋은 대학교를 조금 만들려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캠퍼스 변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오는 입학생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인천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교를 이제 소개할 때 제가 대학 정보공시에서 등록금 현황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10개 대학교에 이제 등록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가장 이제 많이 받는 이제 교대가 한 360만 원 정도. 이게 1년치 수업료에 드는 거. 그 다음에 저희 경희교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로 저렴한 등록금이 자그마한 있죠. 한 310만 원 정도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등록금입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요.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이 700만 원이 넘는데 보시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등록금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장학금도 제가 비교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저희 경희교대가 3번째로 장학금을 좀 많이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총장님께서도 이제 환영사 때 말씀하셨지만 저희 경희교대가 다른 교육대학교와 다르게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교육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다른 교대랑 이제 비교했을 때 거의 모집 인원이 지방교대 한 2배 정도 이상 많은 모집하는 대학인데 장학금 혜택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금들도 다 받아가시면은 사실 등록금보다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그만 알바를 하거나 뭐 장학금을 더 타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돈을 벌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경희교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인데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많이 받는 학생은 뭐 큰입 장학금 300만 원 이렇게도 이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중도 탈락률인데요. 중도 탈락률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학교를 다녔다가 중간에 1학년, 2학년 돼서 그 학교를
자퇴하는 거를 이제 중도 탈락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육의 내실화를 이제 보여주는 척도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많이 중도 탈락하는 대학이 지금 380명 모집에 20명이 이제 중도 탈락해서 5.26%가 이제 중도 탈락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최소로 이제 중도 탈락하는 대학이고요. 가장 많이 중도 탈락하는 대학은 400명 가량 모집하는데 50명 가량이 이제 중도 탈락을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저희 경인교대는 지금 보시게 되면 한 중간 정도로 해서 중도 탈락률이 한 7.98%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입시가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는 아닌데, 대학교를 가서도 사실 끝난 거는 아닙니다. 대학교 요새 1학년 되고 2학년 돼서 본인의 전공이나 적성에도 안 맞아서 그만두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이제 대학교 갔다는 입시의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나 학교 그만둘래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들어오면은 웬만큼 만족해서 좀 다니고 있고요. 이게 또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같이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서울 소재 이제 주요 대학의 이제 중도 탈락률 현황인데요. S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12%, 이제 끝에 있는 S대는 뭐 한 5.5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에 있는 대학교는 이제 다 아시는 서울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빼고는 사실 중도 탈락률이 거의 높은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 정원 이슈도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또 중도 탈락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학교는 이제 들어오면 그만큼 만족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대학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대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중요해지면서 저희들도 이런 기반을 마련했고, 다양한 교육 방법, 다양한 콘텐츠로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관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명단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양생활관 인천 캠퍼스가 있는데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50%, 60% 정도 배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천 캠퍼스에서 이제 생활관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이제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를 웬만큼 조금 아시겠지만, 그냥 아시는 정도가 그냥 들어오면은 뭐 선생님 되는 뭐 이런 정도로 아실 수도 있지만, 요거를 보다 보면은 교대가 어떤 인재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는지 이런 것들도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시는 이제 초등교육과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교육법에 제41조 제1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는 이제 10개의 대학교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제주대나 이화여대나 한국교원대는 이제 빼고 교육대학교만 이제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 공주,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전주, 진주, 청주, 춘천교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대학교들도 있죠. 여기는 이제 앞으로 통합이 예정되어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대랑 통합이 예정되어 있고요. 춘천교대도 지금 아마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강원대랑 이제 통합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은 통합이거나 통합 예정 중인 그런 대학교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과 개요입니다. 초등교육과는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며 아이들의 학습 효과의 참여력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에 대해 배우는 곳입니다. 지금 이것만 보셔도 빠르신 분들은 초등교육과의 인재상이 뭐다라는 걸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 그렇게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을 조금 선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전공을 열심히 하고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교육에 대한 이제 관심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재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부 순서에서도 이제 학폭 기재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등교육과가 이제 교대가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제 학폭이 기재되어 있으면은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로 조금 이렇게 바꾸긴 했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초등교육과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출 분야는 당연히 선생님이 되셔야 되죠. 근데 이제 다니다가 나는 선생님이 뭐 적성에 안 맞아, 다른 거 하고 싶어 이러면은 사실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다양한 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교육 관련 연구기관 아니면은 뭐 교육공무원 이렇게 해서 진출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꼭 초등교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진출 분야가 있더라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과 전망인데요. 지금 요 자료는 이제 커리어넷이라는 이제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초등교육과 교대 같은 경우에는 여자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대3 정도로 여학생들이 좀 많이 등록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첫 직업 분야인데요. 직업 분야를 조사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90% 이상이 교육 쪽으로 이제 취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가 63%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초등교사가 된 학생들도 있고 교육공무원이 된 학생들 다 포함해서 이제 취업률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한 63%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직장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근데 첫 직장 월급은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선으로 이제 처음 직장 월급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공무원이 연차가 쌓일수록 계속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고생하시면은 나중 되면은 많은 연봉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취업률이 63%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초등교육과는 인문계열에 가까운데 인문계 취업률을 제가 따로 가져와서 보다 보니까 인문계 취업률이 한 59%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교육과를 뺀 그냥 종합대학의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한 59%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교대가 조금 좋은 게 본인의 전공을 잘 살려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종합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전공한 학과 졸업하고 나서 전공을 못 살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는 이제 취업률도 우수하고 본인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대학교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과 인터뷰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느 이제 지방에 있는 교대 교수님과의 이제 인터뷰 자료인데, 학과 입학하면 가장 중요한 공부는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했는데, 자기 성찰이 이끄는 인문학, 문학, 예술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공부가 되고 있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 내용, 교육 방법 관련된 교과 관련부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평가할 때도 교육과 관련된 교과들도 보고 있고, 예체능 부분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학생들이 좀 예체능 부분들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학생들이 이거는 걱정을 좀 많이 하는데, 본인이 이제 선택한 이제 학과가 나중에는 AI로 대체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등교사는 대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도 제가 초등교육과의 인재상이나 초등교육과의 특징을 말했지만,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I가 가르칠 수 없는 인성 부분을 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초등교사는 AI가 대체하기 힘든 직업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만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양, 교직, 전공, 심화 과정으로 나눠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거의가 이제 교양만 빼고는 다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1도 없는 학생이 입학을 하면은 저희 학교는 이제 금방 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교육을 정말로 좋아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은 정말로 재밌게 다닐 수 있는 이제 대학교가 이제 경희교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예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영어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강의 방법은 다양하고 재밌는 현안 주제를 중심으로 영어로 토론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컴퓨팅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방법은 이제 이런 실습, 수도코드를 이용한 논리 설계 해서 다양하게 좀 배우고 있고, 컴퓨팅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제 AI들을 학생들이 이제 코딩하는 것들을 이제 초등학생들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들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화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는 초등교육과 단일 모집단위로 모집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초등교육과에 이제 입학을 하는 순간 본인이 이제 심화 전공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윤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 하면 윤리교육과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국어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국어교육과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배우는 교과목에서 해당 전공을 조금 더 많이 듣는 그런 구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은 윤리, 국어, 사회과,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생활과학, 컴퓨터, 교육, 특수통합, 유아, 영어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초등교사 이제 임용인데요. 응시 자격은 초등학교 중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업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교대나 이제 교원양성대학을 이제 졸업한 학생이 아니면은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없고요. 그래서 무조건 초등교육과를 좀 졸업을 하셔야지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지금은 특별히 보실 건 없지만 1차, 2차 이제 나눠서 보고 있는데 2차가 보면은 이제 다 구술형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도 조금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학습하시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사 임용시험이 이제 합격률인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도 이제 제주일보의 기사거든요. 제주일보에서 왜 나왔냐면은 제주교대가 제주대학교가 이제 임용률 1위를 달성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육과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저희 보면은 경희교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률이 59.9%로 교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입학 정원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입학 정원이 월등하게 많죠. 월등하게 많은데 가장 높은 두 번째로 높은 이제 임용률을 이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거 자료를 가져온 거는 작년에 이제 합격률이고 올해 합격률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는데 그 부분은 이제 2부 순서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지금 경기 인천에서 이제 예를 들면 경기에서 모집 인원이 1,220명 이제 선발을 했는데요. 지원이 이제 2,900명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경쟁률은 이제 2.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147명 모집의 지원 인원이 이제 380명이고 접수 경쟁률은 이제 2.9대 1을 기록했는데 보시면은 이 접수 경쟁률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대기업 입사할 때 경쟁률을 보시면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일반 구급 공무원의 경쟁률만 보더라도 100대 몇씩 넘어가고 이럴 때가 많은데 사실 부담스러운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더 좋은 게 올해 이제 입학을 하시면은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초등교사를 이제 12% 감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임용시험을 보실 때는 조금 더 여유로운 경쟁률로 시험을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저희는 경림교대이기 때문에 경기
임용시험을 치르신다고 하면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교대들도 가산점은 있지만 다른 교대에서 경기 인천에서 임용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6점의 가산점 정도, 6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기 인천에서 임용시험을 보는 6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신생아 수도 이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년 대비 이제 인구 증가표를 가져왔거든요. 이제 음영으로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보시면은 작년 대비 이제 인구가 늘은 지역입니다. 지금 눈에 띄는 지역이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경기 인천에서 임용시험을 치르면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했는데 경기 인천 지역도 지금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초등학교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초등학교가 더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폐교하는 그 숫자가 적을 수도 있는데 경기 인천 지역이 계속 숫자가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LH 올해 3,200억 3기 신도시 이렇게 되는데 약간 부동산 관련한 뭐 내용이라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궁금해서 그냥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N포털에 이제 신도시 추진 계획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혹시 뭐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3기 신도시가 인천 계양, 뭐 부천 대장, 남양주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다 경기 인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 인천 지역의 인구수는 좀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도 폐교하는 확률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교대에 오시게 되면은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생시설인데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장 조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학년 학생이 이제 교생시설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제 수기도 8시 반까지 1시간 거리 출근이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설렌다. 이런 생각을 좀 남겨준 학생이 있었는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감동 포인트더라고요. 학생들이 손편지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것들이 굉장히 감동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 같고 학생들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좀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교생 실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 댄스, 무대 공연, 연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들어오면은 저희 이제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 특징이 뭐냐면요. 중간 때는 굉장히 학생 수가 많지만 교대는 들어오시면 조금 썰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많이 이제 교대를 하고 학생들이 이 연기를 방출할 것이 없는지 굉장히 댄스도 열심히 하고 음악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이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스포츠 학습을 하는 정도 밴드 동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뭐 교사 출신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교사만 있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조금 뭐 방송에서 좀 활약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MBC 아나운서 그리고 유튜버 달지 이렇게 있는데 모르시면은 한번 경인교대 출신 연예인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은 또 알 수도 있어요. 저희 아까 전에 동아리 제가 밴드 동아리도 있고 뭐 춤 동아리도 있고 다양한 동아리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적성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예인들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주요 변경 사항을 전형에 대해서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025년도 주요 변경 사항인데요. 먼저 정원이 감축됐습니다. 뉴스를 보시게 되면 교대 정원 이제 13년 만에 줄어들면 12% 감축돼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맨 밑에 합계에 한 457명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이 457명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지방에 있는 교대 2개 정도가 없어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줄어든 모집 인원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희가 모집 인원이 661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이제 58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비율도 저희가 2024년도에는 수시 모집, 정시 모집 6대4 비율로 모집을 하다가 지금은 올해부터는 이제 수시 모집에서 7, 정시 모집에서 3, 또 7대3 비율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가급적이면 수시 모집에서 좋은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해서 정시 모집에 이용하는 숫자를 조금 적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7대3 비율로 전문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전형 방법이 변경되는데요. 학생부 교과 학교전 추천 전형이 이제 전형 방법을 2024학년도에는 단계별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교과 성적 100%, 2단계에 1단계 성적 70%, 면접이 30%였지만 올해부터는 일괄합산으로 교과 성적 70%, 면접 평가 30%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하고 일괄합산 전형하고 혹시 차이점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단계별 전형은 무조건 1단계를 통과해야지 예비 충원 합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괄합산으로 바뀌면 좋은 점은 전부 다 예비 충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학생부 교과 학교전 추천 전형을 운영을 했었는데 단계별 전형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1단계에서 충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 충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100명 정도 등록을 시키지 못하고 그 인원을 이제 고스란히 이제 정시 모집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학교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그 학생들을 다 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희는 이제 일괄합산으로 바꾸면서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이제 전부 다 예비충원 대상자로 조금 설정을 하려고는 하고 있고요. 예비충원 이 배수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원서 접수 이후에 그때 이후에 결국 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정 추천 전형이 2023년도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등급 합이 11등급이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합이 12등급으로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학생들이 조금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만 수능 최저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등급 낮아졌는데 요게 이제 좀 이제 올해 이슈랑 조금 맞물려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이제 밤수생, 재수생 이제 같이 이제 시험을 치르다 보면은 원래 12등급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12등급만 맞추면은 학생부 교과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작년도 데이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요거는 2부 순서 때 또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에 거의 다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정시 모집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정시 모집에서 매년 유월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시 모집도 2부 순서 때 잘 들으시면은 좀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올해 2022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학생부 종합전형 조직작성 전형이 215명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37명가량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78명 모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눈치 싸움도 심했고 78명 선발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합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은 수 215명 모집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특별전형은 이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이제 지원하실 수도 있고요.
해당 지원 자격은 저희 모집요원에도 참조하시면 되지만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은 교직 적성 전형이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요. 국가보험 대상자는 국가보험 대상자로서 이제 그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고 저소득층 학생이나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아예 해당되는 유형만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멀리 이제 지방에서 온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때까지는 농어촌 전형이 중학교, 고등학교 거주하는 학생들만 농어촌에서 거주하는 학생들만 이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초, 중, 고까지 이제 거주하는 학생들도 이제 같이 추가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원 자격은 모집요원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방법은요, 평가 항목은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일괄합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선발 비율은 이제 100%고요. 서류평가는 이제 서류평가도 100%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이 따로 없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비고 부분인데요. 교직 인성평가를 위해서 답변 녹화 동영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답변 녹화 동영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만 아셔도 이거를 듣지 않는 학생들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장면 좀 달리 해가지고 그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답변 녹화 동영상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평가 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이 25%, 교직 적합성이 25%, 리더십 및 자기도덕성이 15%, 공감 및 소통 능력이 20%, 감과 배려가 15%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학업 역량이 25%인데요. 흔히 생각하시면은 내신과 관련된 교과 성적, 이게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교직과 관련된 적성, 교직 인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신 성적만 높다고 해서 되는 전형이 아니고 반대로 내신 성적이 좀 낮아도 교직 적성이나 인성이 조금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 전형에 지원하시면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조금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재작년도 2023학년도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보시게 되면 전체 내신 성적이 이제 1.6이었습니다. 주요 교과가 1.6이었고 최고 등급도 1.4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거의 굉장히 학년별로 학기별로 가장 잘 나온 과목이 이제 1등급 찍은 과목들이 있었고 최저 등급 과목이 2등급이었습니다. 내신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교직 적합성이나 교직 인성에서 보면은 이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1학년 때 지구 과학 활동을 했습니다. 지구 과학과 관련된 이제 활동을 했고 3학년 때 서평 스키만을 했는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다양한 전공 도서를 탐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경찰, 법학, 공학 등 다양한 진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기자가 되어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교직 적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으세요? 받았을 것 같으세요? 혹시? 네. 좀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교직 적성에서 교직 적합성에서 사실 높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3학년이 돼서까지도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보였고 다양한 이제 진로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돼서 이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학교가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대학인데 이 학생이 과연 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교대 같은 경우에는 중도退학을 하게 되면은 편입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제 대학의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 적성에서 조금 두각을 보이거나 이 학생이 정말로 교육에 대해서 초등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보여져야지 교직 적성에서 조금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직 적성에서 조금 평가가 조금 덜 된 학생이고요.
교직 인성은 출결해서 이제 개근을 했지만 봉사활동이 이제 누적 25시간이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조금 주요했습니다.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초등교육과 설명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용하고 수줍고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과연 학생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초등교사가 학생들하고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들하고 소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로서는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저희가 단계별 전형을 운영을 할 때 내신 성적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 불합격 학생입니다. 반대로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내신 능력이 좀 낮은 사례인데요. 이것도 이제 재작년 사례인데 전체 내신이 이제 3.5등급이었고 최저 등급 과목이 그 해당 학기에 이제 4.1을 이제 평균 4.1을 받는 게 이제 국어 과목이었는데 국어를 조금 못했던 학생이었는데 성적 추이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요가 성적 추이도가 5등급, 4등급, 3등급 좀 올라간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에서 보시면은 1학년 때 전략 수학, 정규 동아리에 대해서 했고 재작년까지는 자율 동아리도 저희가 같이 봤거든요. 작년부터는 정규 동아리만 보고 평가를 하지만 재작년에는 이제 이 학생의 자율 동아리로 교육 동아리 활동을 했고 2학년 때도 작은 선생님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도 교육 동아리,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책 수다라는 이제 정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진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교사에 이제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적혀져 있었고 그와 관련된 활동이나 교사의 평가도 기재되어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시간에는 진로 독서 활동 외에 독서 발표 사례도 좀 다양하게 보여져서 이 학생은 아시겠지만 교직 적성에서 좀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학생이고요. 교직 인성에 가서도 이 학생이 개근을 했고 학생회의 봉사부 차장, 동아리 부장, 학교 전체 리더십 활동 사례, 학급 휴대폰 관리 도우미, 봉사활동 시간도 누적 155시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인성 부분들도 이제 좋게 이제 평가가 돼서 이 학생은 이제 1단계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대상자가 됐는데 이제 최종에서는 1단계 성적하고 이제 면접하고 이제 합산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은 최종적으로는 좀 불합격이 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내신 성적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내신 성적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상 교과와 비교과를 다양하게 보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모집 일정인데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 답변과 동영상 제출 이 기간을 꼭 엄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결격 처리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10명이 제출을 안 했어요. 저희가 이제 제출을 마감을 시켰는데 전화가 와서 기간인지 몰랐다. 그리고 본인이 제출해야 되는 대상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9월 25일 수요일 11시까지 제출인데 11시에 이제 입학해서 제출하려고 하면은 서버가 이제 과부하가 될 수 있거든요. 최소 1시간 전에는 업로드를 완료하시고 잘 업로드가 되어 있는지 여기까지도 빨리 1시간 전에는 이제 확인하시면은 조금 마음의 불안감, 잘 제출이 됐을까? 이런 것들 이제 해소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정 추천 전형이 모집 인원이 올해는 이제 120명이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110명 정도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설명보다는 이제 교사 선생님들 물어보면 꼭 요즘은 많이 하셔서 저희가 해명 해명을 항상 해왔는데 지금 내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선도학교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교들이 이제 고교학점제를 이미 시작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고교학점제
가장 어울리는 취지의 장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조금 많이 모집 인원을 변경을 했고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4차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체계에서는 조금 변별력을 가질 수가 있지만 지금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석차 과목과 성취도로 나오는 ABC로 나오는 성취도도 같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성취도 나오는 과목들을 많이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별력을 갖기도 좀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학생부 고교학 전제에 맞는 그런 전형 취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많이 인원을 줄여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줄여서 우리는 이제 120명 정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특별한 건 없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자 2021년 2월 이후 졸업자만 이제 지원 가능하시고 고교별로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제 경희교대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추천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선발 방법은 이제 앞서 이제 주요 변경사항 때 말씀드렸지만 일괄합산이고요. 학생부 교과가 70%, 면접이 3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면접 평가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도 사실 이거를 정보를 알고 있는 학생들도 알고 있지만 면접은 저희가 패스 페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점 만점 아니면은 아예 0점입니다.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전원이 만점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패스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면접 평가를 할 때 비대면이기 때문에 문항을 출제하고 학생들이 집에서 편안한 장소에서 녹화해서 저희 쪽에 제출하는 형태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출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저희가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고 출신 고등학교 언급하면 안 되고 수험번호 언급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유의사항을 잘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유의사항만 잘 지켜주시고 주어진 문항에만 잘 답변하시면은 300점 만점 전원이 받아가실 수 있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담은 없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 이제 학폭이 갈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은 저희가 이제 지금 밑에 표를 보시기에는 석차 등급 1등급하고 성취도 이제 A로 나오는 과목을 동일하게 이제 환산점수 이제 8점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차 등급으로 나오는 교과목이 내신 성적이 조금 뭐 2등급, 3등급 뭐 아래에 있는 등급까지 나와가지고 석차 등급이 조금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성취도가 A등급을 많이 받았다 하면은 그 학생들 조금 점수로 역전을 할 수는 있거든요. 뭐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 학교는 석차 등급, 성취도 둘 다 환산점수 8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제가 앞서서 변경사항 때 말씀드렸지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등급 합이 12등급이고요. 탐구 영역은 응시한 과목 중에 딱 하나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 사탐하고 과탐만 인정하고 있고 한국사는 이제 필수로 응시해야 되고요. 제2외국어 및 학문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이제 충분율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인식 속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내신 성적이 뛰어나야지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는 내신 성적이 아무리 낮아도 수능 최저만 맞추면 이제 다 합격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이 11등급이었고요. 모집 인원이 240명이었고 지원 인원이 이제 738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을 해서 1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738명 중에 600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600명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이 이제 한 44.8% 정도 됐거든요. 269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충원하다 보면은 최저 합격자를 발표하다 보면은 분명히 최저 합격 때 다 등록을 안 하다 보면은 분명히 미달이 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은 다 등록이 됐던 상황이었고 보시게 되면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을 맞춘 학생이 2명 있었고요. 비율은 한 0.3% 정도 됐고, 가장 많이 이제 조금 비율이 차지한 부분이 4합 12를 맞춘 학생이 이제 96명 정도 돼서 한 16% 정도 이제 맞췄던 부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합 12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봤을 때 4합 12까지 맞춘 학생들이 보게 되면 349명, 한 58% 정도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0명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이 349명을 대상으로 해서 충원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이거는 안정적인 숫자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학교정 추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 특징이 내신 성적이 높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만 있으면은 교대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도 다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빠져나가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올해도 수능 최저를 맞추면 조금 가능성이 높은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조금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 되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 지역별로 봤을 때 경기 지역에서 조금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 26.4% 정도 맞췄고요. 아까 전에 제가 4합 5를 맞춘 학생이 있었는데 일반고에서 좀 많이 맞췄고요. 2명에서 이제 일반고 2명이 있었고,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특목고도 이제 한 명이 있었는데 4합 9 맞춘 학생이 특목고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4합 11에서 일반고에서 258명, 자율고에서 10명, 특목고에서 1명으로 해가지고 맞춘 학생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때 거의 일반고에서 많이 맞추고 있고요. 저희 학교 지원하는 학생들 특징이 일반고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고, 특목고는 지원을 좀 잘 안 하고 있어서 입시 결과를 보실 때 굉장히 낮은 등급 학생들도 눈에 띄실 텐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목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학교는 일반고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고에서도 많이 합격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4합 5 맞춘 2명 학생은 등록도 다 안 했어요. 더 좋은 대학교 가겠죠. 그래서 올해도 수능 최저를 잘 맞춘 학생들은 다 상위권으로 좀 가거나 정말로 잘 맞추면 이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을 조금 어떤 과목에서 조금 맞췄는지 보다 보니까 4합 5를 맞춘 학생, 4합 5를 맞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평균 등급이 1.5등급이었고요. 수학도 1.5, 영어는 이제 둘 다 이제 1등급을 맞았고 탐구도 1등급이었습니다. 평균이. 그 다음에 4합 10일까지 내려가서 보면은 국어 평균 등급은 3등급이었고 수학이 이제 3.5, 영어가 2.4, 탐구가 이제 2.2였습니다. 탐구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한 개 과목만 저희가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떤 수능을 조금 많이 맞췄냐면요. 탐구에서 상위 한 개 과목을 반영하니까 탐구는 무조건 잘하는 거 하나 잘 좀 등급을 받아주고 영어 등급도 거의 이제 1, 2등급을 이제 받아가다 보면은 나머지 이제 국어나 수학에서 어떻게든 맞추면 됐거든요. 작년에 이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수학 5등급인데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췄어요? 수학이 5등급이었는데 국어 3하고 영어 2, 탐구 1 이렇게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탐구를 저희가 상위 한 개 과목을 반영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전략을 좀 세우실 때 경민교대만 지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탐구 하나는 어떻게든 잘 받아주고 영어도 절대평가기 때문에 영어도 어떻게든 1, 2등급 받아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좀 잘해보자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짜보시면 올해는 또 수능 최저도 하다 완화됐잖아요. 4합 12도 좀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수능 전략도 조금 한번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 이제 면접 평가 방법인데 교과가 30% 면접이 있고 거의 다 이제 만점을 받아간다고 했는데 여기 저희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지만 요 테일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금 지켜주시면 거의 다 패스거든요. 면접 영상을 미제출한 경우 부가인들 면접 평가를 원칙을 위한 경우 학생 이름을 얘기한다던가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답변 문항과 관계없는 답변을 하거나 이런 학생들, 답변 내용이 충실하지 않는 학생들 이런 경우도 저희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다 패스 주려고 하고 있어요. 볼 때 만족스러워지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페일에 해당되는 사유를 완벽하게 위반하지 않으면 패스를 받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면접평가 기출문제는 이렇게 좀 출제를 했습니다. 교사들이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언급해 주시고 이렇게 문항을 출제했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 문항을 출제하기 전에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으로 면접 평가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교육 받아야 되는지 학원 다녀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문항 자체가 사교육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사교육 받으면은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문항을 사전에 공개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이틀 정도 여유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학생 수준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 다니실 수도 없고 부담 없이 조금 영상 촬영해서 저희 쪽에 제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출제 의도 채점 기준, 뭐 시다반 이런 것도 있는데요. 특별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답변하는 내용들이 생각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유튜브 활동이 갖는 장점, 뭐 다양한 학생들이나 교생 선생님들이나 교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뭐 교사로서의 어떤 수업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초등학생들의 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 입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분별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시모집 일정에서도 중요한 거는 학생부 교과 이제 동영상 제출이 원서 접수 이후에 저희도 그 기간에만 이제 제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답변 녹화 동영상 제출하고 요 이제 학생부 교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요 일정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장 추천 명단 제출을 듣는데 저희가 이제 제출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학생들이 따로 제출하는 건 없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학교에 해당 학생들이 이제 명단을 체크해 주시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따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동영상 제출 요 기간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형 이제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교에서 좀 어떻게 학생들을 바라보고 학교 생활 기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류평가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2022학년도 대입 주력 전형은 무엇입니까?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많은 응답자가 비중이 만만치 않은 학점과 교과 전형 준비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막판 스타트가 가능한 정시와 논술고사 대비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한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정시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수시모집에서 아예 포기해가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모집에서 합격하면은 정시로 지원을 못하니까 어쨌든 수시모집에서 이제 교과나 종합전형을 조금 더 준비하시고 지금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각 대학교 특히 경희교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그 역할에만 조금 더 집중하시면은 뭐 저희 교과전형도 지원하실 수도 있고 뭐 저희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들도 이제 지원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 수능 최저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도 2024 수시 6장 카드 어떻게 결정할 것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런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상향 지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제가 아까 전에도 답변 녹화 동영상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110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10명 중에서 대부분 학생들의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9등급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교대가, 경희교대가 수능에서 9등급 맞은 학생도 합격을 했다.
근데 그 학생은 합격은 아니고 면접 대상자가 됐는데 합격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 교대에 대해서 입시 결과가 그게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작년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폭발을 했는데 폭발한 경쟁률 중에서 뭐 조금 내신 등급대가 굉장히 낮거나 비교과가 준비하는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확실히 상향 지원 학생들이 좀 많았었고 올해는 교대 정원이 이제 12% 감축을 했기 때문에 마냥 상향 지원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원서 접수할 때 경쟁률을 끝까지 다 공개를 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쟁률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평가할 때 이제 저희 뭐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할 때 학교 생활에 대한 본인은 나의 관심은 무슨 분야일까, 어떤 교과목을 선택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실 거고요. 교사 선생님들은 이 학생을 어떻게 기록을 해줄까,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사정관들이나 이제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평가에 대한 고민, 수업 내용을 이 학생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학교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교사로서의 인성과 성실함을 갖출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절차는 저희가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면은 특별전형 지원자격 심사, 전형자료 블랙드, 이제 부평가,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의심이 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이 1000시간가량 육박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내 봉사와 교회 봉사 같이 볼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봉사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이 학생은 실사를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 실사를 진행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구호단체에서 해외에서 아동들이 편지를 써주면은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거나 한국어로 쓴 편지를 이제 외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이런 이제 봉사를 많이 했던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사제도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의심가는 사례들만 실사제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평가에서 1차 평가에서 평가자 간에 의견차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평가자는 한 학생을 보면서 이 학생은 적성이 굉장히 우수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떤 평가자는 좀 평가 관점이 달라서 낮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평가자 간에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다른 독립된 사정관에 의해서 재평가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절차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이제 평가위원 구성은 수험생 1명당 저희가 3명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사정관, 경력입학사정관, 신입입학사정관 이렇게 해서 조를 구성해서 한 학생을 평가할 때 이제 3명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3명을 평가하다 보면은 좋은 점이 2명이 평가할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평가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이제 확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자 간의 이제 의견 차이가 좀 심할 경우에는 독립된 사정관이 다시 한번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학생을 4명이 이제 평가하는 구조로 저희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 자료는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다 없어졌고요. 대신 이제 면접 대신 저희가 답변 녹화 동영상을 서류평가 공조 자료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변경사항은 올해 변경사항은 없어요. 다만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변경되는 상황들이 이제 올해까지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상 경력 저희가 올해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인원상도 저희 쪽이 제공되지 않고 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개인 봉사 동아리도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봉사한 동아리만 볼 수 있고 정규 동아리만 보고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이제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자율 동아리도 안 보고 있고 가장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독서 활동 상황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에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어떤 독서를 했는지 이제 독서 활동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독서 활동 사항을 볼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영역과 볼 수 없는 영역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 평가 자료 이제 블라인드인데요. 블라인드는 학부모님들이 특별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지원자 성명 추신 고별 등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가리고 서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신분을 알 수 없도록 그리고 어떤 지역의 학교인지도 알 수 없고 이 학생이 고교 유형이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위치 학교인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블라인드 처리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 예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대명이 적혀져 있거든요. 땡땡 교대가 아니라 경인교육대학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블라인드를 처리하게 되면은 다 땡땡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기 전에는 다 공정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이제 세부평가 요소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이제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서 성차 등급이 있는 과목들은 교과 목면, 유수형, 단수, 원점수, 과목별, 표준편차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보고 있고요. 성차 등급이 없는 과목은 이제 원점수, 과목별,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까지도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성적을 보실 때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합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를 보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적으면은 그 학생은 그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한 문제가 틀려도 등급이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등급만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이제 받으면서 평가하게 되면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성차 등급이 없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별 이제 분포 비율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A 등급을 받았을 때는 A를 받은 학생들의 분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성취도가 혹시라도 B나 C가 있으면 어떻게 평가가 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걱정하실 텐데 분포 비율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성취도가 B나 C인데 A를 받은 분포 비율이 굉장히 적다 이러면은 그 해당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시험이 어렵거나 조금 성취도를 따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B나 C를 받았다고 해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때 보는 게 이제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같이 보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답변 녹화 동영상은 이제 교직 인성과 관련돼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에서 평가는 안 하고 있고요. 교직 인성이 35%인데 35%를 평가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이제 답변 녹화 동영상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이제 평가 기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학업 역량에서는 전 과목을 이제 고르게 성취했는지 학년별, 학기별 성적 추이도는 어떤지 교직 적합성은 이제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 경험과 활동이 교직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이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와닿지는 않을 텐데 지금 사례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이 전과목을 이제 고르게 성취했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교과 성적에서는 이제 전체 지원자 교과 성적 대비 평가 학생의 교과 성적 확인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일 때 서류로 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지원자의 내신 평균 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등급은 2.5등급이다 그러면은 해당 지원자의 평균 등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 추이도가 예전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요새는 좀 의미가 없어진 게 2학년, 3학년 될수록 진로 선택 과목이나 성취도로 나오는 과목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성적 추이도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될수록 워낙 이제 선택 과목들이 다양해서 학생들이 많이 갈라지다 보니까 성적 추이도가 이제 1학년 대비해서 떨어지거나 유지되는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적 추이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성적 추이도가 낮았다가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도 이제 학습 태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어떻게 관찰해 주셨고 태도는 어땠고 이 수업 시간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교과를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초등교육과 제가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초등교육과는 기초적인 지식을 다 배우고 나서 그런 이제 전공에 대한 이제 교재 기초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편향해서 수업을 듣는 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수학이 싫어. 그래서 다 인문계열 과목을 좀 수강을 한다던가 나는 과학이 아주 싫어. 그래서 다 과학을 아예 안 듣고 다 인문계열 과목을 듣는다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평가를 할 때 조심스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도 이제 입시결과를 보다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고 평가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추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게 보고는 있는데 성적 추이도에서 조금 고려할 거는 이제 장난감 사례는 없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재수를 거의 다 안 하시고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안 하셔야 되겠지만 3학년 2학기 때 성적이 갑자기 오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되면 거의 다 시험을 다 포기하거든요. 학생들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그 학생 끝까지 열심히 한 학생이에요. 그렇게 되면 3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올라도 이제 좋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3학년 2학기 때 나 다 끝났다 너 원래 대학 꼭 갈 거야 했는데 3학년 2학기 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을 좀 포기한 학생이 있죠. 시험을 포기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이제 조금 고려를 하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역량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여기 큐에서 보시면 1학년 때 통합과학이나 과학탐구 실험을 들었는데 2학년, 3학년, 2학년 때는 과학을 안 듣고 3학년 때 생활과 과학 이렇게 듣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볼 때 조금 더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초등교육과가 인문계열과 관련된 이제 학과이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1학년 때 과학을 안 듣고 이렇게 이제 3학년 때 듣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서울 소재에 있는 동일고교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좀 봤는데 요 파란색 부분이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겹치지 않는 그 과목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봤을 때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하도 듣고 생명과학도 듣고 미적분도 듣고 이래서 수학과 관련된 교과목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었던 학생이었고요.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하고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A 학생이랑 C 학생이랑 다르게 정치학업을 이제 좀 수강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국어와 관련된 교과목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수강을 했던 학생이었고요.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정보나 영어권 문화, 여행지리 어떻게 보면은 해외 문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여행지리고 문화도 이렇게 들었던 학생이라고 조금 이제 저희가 평가를 했던 학생인데 이 A, B, C 학생 중에서 선택 과목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답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과목이나 필수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어떤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제 가이드가 있지만 교대는 그게 없습니다. 전 과목을 고루고루 배우고 그런 기초 지식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교과목을 들어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거는 그 교과목을 들었을 때 어떤 수업 태도로 들었고 선생님들이 관찰해 주신 기록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경인교대랑 광주교대, 부산교대, 청주교대가 모여가지고 선택 과목 어떻게 볼까요? 라고 해서
과목을 바라보자. 이게 결론이었고요. 그래도 저희가 교대기 때문에 뭘 좀 더 봐야 될까요?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선택 과목을 본다고 하면은 뭐 교육학을 조금 더 보는 게 어떨까요? 뭐 전과목을 그래도 봐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리학을 조금 더 보면 어떨까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론에서는 선택 과목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이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가지고는 이제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서류평가 이제 교직적합 수준의 잠재력에서 보실 때는 전공과 관련된 뭐 교직과 관련된 교과 선택 여부도 당연히 보고 있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특히 더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보다 보면은 단적으로 보면은 교직과 관련된 활동 내용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우수하게 점수를 받아가는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어떤 학생은 이제 교직과 관련된 활동은 있는데 단순히 이제 활동 내용만 적혀져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보다 조금 더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요. 그런 활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적혀져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직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고 뭐 칭찬적인 보다라고 해서 교사 평가가 적혀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활동의 내용과 교사의 평가와 교사 평가 근거가 같이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뭐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했는데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영역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러면 조금 더 평가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 좋은 학생은 활동 내용이 적혀져 있고 거기에 대한 교사에 대한 평가가 있고 교사 평가에 대한 근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이 다른 영역으로서의 확장성이나 연계성을 보여진다. 이런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좋게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까지, 조금 더 좋은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기록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활동의 확장성이나 연계성을 보이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대부분 상황들이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다른 영역으로서의 확장성과 연계성을 보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좋게 이제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직 인성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제 비슷한데요. 뭐 교과 영역에서는 이제 비주요 교과, 저희가 교대기 때문에 2차원도 장면이 본다고 했는데 주요 교과 성적은 굉장히 높은데 그렇지 않은 이제 성적들은 낮은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국어가 1등급인데 뭐 기술 과정은 뭐 4, 5등급이다. 이러면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평가 내용에서는 인성에 있어서는 답변 녹화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고요. 인성 평가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행동 특성 및 종합의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교사 추천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교사 추천서가 없지만 교사 추천서처럼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행동 특성 및 종합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이 학생을 어떻게 관찰해 주셨고 평가해 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학부모님들이 자녀들 학교 생활기록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다 좋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쁘게 기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조금 표현이 이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학생들은 봤거든요. 자기 주장이 강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뚝심 있는 학생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 소신이 있는 건 좋은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과 잘 대화가 될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선생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주셨으면은 그 해당된 기록에 대한 근거가 얼만큼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선생님이 이 학생이 리더십이 뛰어나다 이렇게 쓰면은 리더십 활동 경험 내용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 학생을 성실하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출결을 보니까 결석이나 지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 학생을 성실하다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성실하지 않은 학생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적혀져 있는 그 내용에 대한 해당 근거를 찾아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인학적 사항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학교 졸업했고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이때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교과 성적 확인할 때 성적 추이도를 확인할 때 정확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정도도 여기서 확인하고 있고 자율고나 특목고에 있다가 일반고로 전화를 가면은 성적 추이도가 갑자기 쭉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성적 추이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전학을 가서 올라가거나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출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성실성, 인성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기 사항으로 이제 학부 내용도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결석도 굉장히 많고 직업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지각 이상의 결석 이상의 이 정도는 사실 평가에는 큰 지장은 없고요. 다만 이제 미인정 결과 학교를 그냥 무단으로 빠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학생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 같은 경우에도 학폭이 기재되어 있으면은 인성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교대이기 때문에 학폭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학생은 조금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고요. 아마 학폭이 있으면은 실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학폭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학폭이 기재되어 있으면은 좀 평가에는 안 좋을 수 있고 실사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2부 순서에서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 봉사활동을 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지지로서 부반장이 된다. 아침 독서에 참여해서 독후감을 작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반장을 했다라는 그 기재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고 부반장이 돼서 학급에 어떤 모범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좀 달리 얘기하면은 학급에 임원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급에 도움이 되는 활동 내용들이 잘 기술이 되어 있으면 임원 활동이 경력이 없어도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직 적성과 관련돼서 가장 쉽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도 교직과 관련된 동아리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조금 주요하게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금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교직 적성이나 인성에 있어서 평가할 때 좋은 학생이 어떤 단순한 활동 사실에 대한 기재와 그다음에 교사의 평가와 근거와 활동의 연계성이나 확장성이 보이는 학생이 좀 좋은 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시간에 고교학점 발입을 통보활동을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학년 때 이제 진로활동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좀 수업 시간에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할 때는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확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자율활동 때 약간 출산율에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3학년 자율활동에도 이것과 연계해서 좀 확장해서 출산율과 관련된 조금 이런 탐구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시간에서도 이제 입행할 활동을 해서 이렇게 양국의 러시아와 한국의 출산율 감소에 대한 시간을 탐구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2학년 때 가지고 있던 고민과 이제 활동 내용들이 3학년 때도 연계하고 확장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저희가 개선과 성성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동아리에서 온라인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 청각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의 혼합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2학년 때 보니까 이 학생이 온라인 수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시했고 교육청에 건의를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제 수업이 괜찮다고 했는데 2학년 때는 이제 생각이 바뀐 거겠죠. 근데 3학년 때 진로 활동을 보니까 이제
교육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경험과 관련된 이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2학년 때 본인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교육 이제 직접 대면으로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3학년 진로활동 시간에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교과활동 시간을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화면 공유를 기본에 이용해가지고 활동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 온라인 교육보다 실제로 이제 대면으로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수업 교육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했네? 그러면은 이 학생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제 장점들을 조금 이용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면접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지만 면접이 있는 특히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이제 면접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생각이 어떤지, 정확히 결론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한 가지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각도로 좀 보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특성및 종합의견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활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은 그에 대한 이제 평가 근거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가져왔는데 2학년 때 행동특성의 종합의견에서 학업역량에 우수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고 모든 면에서 칭찬이 아깝지 않은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찾은 게 이제 종합 평균 내신 1.9등급이었고요. 교직과 관련된 활동 내용도 많았고 2학년 때 교육학도 수강했고 3학년 때도 이렇게 교육학 시간에 배운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이제 탐구 활동을 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그것들을 이제 충분히 좀 찾을 수 있었고요. 지금 넘어가서 이제 2번을 보시면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면 어떻게 보면은 교대의 문제 성과는 좀 부합하는 성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찾은 게 본인의 지식을 선생님과 공유하며 영어 교과 노동장으로 소모임을 이끌고 교과서와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력이 많은 육합 배움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찾았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행동특성이 종합의견이 적혀져 있는 것들이 좋게 적혀져 있어도 평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우면은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사례를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내신이 1.53이었고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을 보시면은 심리학이나 교육학은 수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문제 탐구, 수학, 생명과학 등 실용 수학들을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을 했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이제 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했고 자율 활동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다양하게 적혀져 있었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읽고 교사 관련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은 독서를 조금 습관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같이 조금 책들을 읽어나가면서 조금 진로 활동하거나 탐구 활동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직 작성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았고 인성 부분에 있어서는 반장, 부반장, 동아리장, 부회장 이렇게 해서 진행했고요. 행동특성의 종합의견에서는 학습에 도움을 찾기에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행동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최초 합격이 됐고 최종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보실 때는 본인의 자녀나 그리고 수험생 본인이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랑 이제 비교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절망하실 필요가 없으실 때 이 학생은 1등으로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하게 조금 평가가 됐던 학생이 이런 학생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될 거는 제가 이 화면이 작고 내용을 빨리 전달하다 보니까 정말로 보이는 단편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비수도권의 여학생이었는데 교육교과 내신이 이제 3.39였고 정보를 잘했어요. 1등급. 영어를 가장 못했어요. 5등급. 근데 이제 성적 추이도는 조금 올라갔고 진로 선택 과목은 심리학 교육하고 이제 수강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직 적성에서 보면은 또래 상담 동아리, 교육관련 동아리, 특이하게 자율활동에서는 IT 기술로 초등학생에게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2학년은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고 그린 스마트 미래, 통계 자료를 보면서 그래프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가장 잘한 교과목이 정보였죠. 아무래도 이 학생은 정보 컴퓨터와 관련돼서 아니면 통계를 좀 분석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이제 잘했던 학생이었는지 자율활동도 그것과 연관해서 교육 활동을 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적성도 이제 조금 좋게 이제 평가가 되고요. 인성 부분에 있어서도 정교학생 자치에 활동하고 동아리 장학생보단장 이렇게 이제 했던 학생이었고 힘이 약한 친구나 소외된 친구들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학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생도 내신 성적은 낮았는데 예비 후보에 들고 최종 등록까지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 성적이 낮아도 교직 적성이나 인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뛰어나다고 하면은 이런 학생도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96이었고 이렇게 수학, 지구과학을 좋아했던 학생이고 특이하게 화학투, 지구과학투, 생명과학투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약간 이과 성향이 조금 강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아리 활동도 바이오 케미 동아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자신의 꿈 과학 교사,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서 교육과 관련된 자율활동 동아리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동아리 활동이나 지도활동, 자율활동이 초등교사에서만 국한할 필요는 없고요. 교육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은 과학교사를 꿈꿨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교직과 관련된 이제 관심이나 활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런 학생들도 이제 초등교사에 국한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 좋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부회장, 회장을 이제 역임을 했고 봉사활동 시간도 누적 48시간, 수학 부장 역임 이렇게 내용이 이제 기재되어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이제 예비 후보가 됐고 최종 등록까지 됐던 사례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조금 지나긴 했는데 빨리 좀 진행해서 제가 50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록 가동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 역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직 인성에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39%에서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답변록 가동 영상 유의사항을 저희가 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유의사항 숙제입니다. 작년에도 조금 안타까웠던 학생이 답변록 가동 영상을 제출할 때 자신의 수험번호를 얘기하거나 수험번호를 얘기하거나 학교명을 얘기하거나 성명을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직 인성에서 최하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하점 처리되면 합격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를 녹화하고 있는 시기가 원서 접수 이후에 학교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시기라서 급하게 이제 학교에 있는 기자재료 영상을 제출하다가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가동 가다가 밑에 영상 밑에 학교 명이 적혀져 있거나 수험번호가 적혀져 있거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속에서도 본인이 이제 구두로 언급하지 않아도 영상 속에서 그렇게 학교명이나 수험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최하점 처리된다는 것도 조금 꼭 유의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답변록 가동 영상 기출 문제는 이 문제가 제출이 됐는데요. 시를 쓰기 좋아하는 A 학생, 그 다음에 재능은 없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B 학생. 이제 시인이 직업적으로 조금 안정적이지는 않는데 A 학생이 이제 재능이 많았고 B 학생은 이제 재능은 없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A 학생과 B 학생에게 조언을 해주시오 이런 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은 사교육 받으실 필요 없고 본인의 이제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조언해 주시오라는 이제 문항을 제출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많이 문항을 출제를 할 때는 장점과 단점을 언급해 주시오라는 이제 문항을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앞으로 이런 조언을 해 주시오라는 이제 문항을 냈거나 아니면 장점과 단점을 언급해 주시오 이런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끝으로 제가 입시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올해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2023학년도고요. 이제 작년에 입학한 학생이 이제 2023학년도 같은 2023학년도인데 경쟁률은 지금 작년에 조금 9.7대 1 정도 이제 9.7대 1 정도 이제 기록을 했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 3대 1 정도 이제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이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등록률이 이제 56.7%밖에 안 돼서 104명을 저희가 정시로 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104명을 이원을 하면은 분명히 저희는 정시 입시 결과가 굉장히 추락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정시에서도 입시 결과가 굉장히 추락하고 충원도 다 안 돼서 내년에는 추가 모집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입시 결과가 굉장히 조금 좋아서 정시에서 다 좀 성공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정시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2부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의 경쟁률이 좀 높았습니다. 등록자 수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시 모집에서는 여학생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고요. 남학생들도 이제 좀 등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자의 고교 유형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고가 월등히 많습니다. 99%고 절들고도 있긴 하지만 일반고라고 이제 같이 보게 되면은 특목고 비율은 사실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시 결과를 보실 때 낮은 등급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학생이 특목고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고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자 졸업연도 같은 경우에 그 당해년도에 수험생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 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이 이제 교직적성 입시 교정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등급부터 2등급 중반 사이가 좀 많이 지원되고 등록도 이제 거기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면이 여기 밑에 빨간색 한이 보이시겠지만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등급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작년에는 올해 입학생 같은 경우는 2.5등급 밑으로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자 내신이 평균이 2.9였고 최저가 이제 5등급이었는데 이 2등급 학생은 특목고 학생이었어요. 근데 특목고 학생을 빼더라도 요 영역에 3.5등급에서 3.99 사이에서 3등급 학생에서도 일반고에서 합격이 됐습니다. 적성이나 교직 적성이나 인성이 높아서 합격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때는 78명 모집했을 때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3배 가까이 모집이 있는 등급 215명이 늘어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다라고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입시 결과인데요. 이제 올해 이제 입학한 2023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영역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좀 많이 지원을 했고 합격도 여기서 좀 많이 됐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 그 초반대 학생들이 좀 많았었고 여기서 등급을 많이 했는데 이제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때는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있으면은 내신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본인이 내신 등급이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비교과도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가지고 교과를 지원하시는 게 합격률을 좀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최종 등록자 내신이 2.44였고 최저가 이제 3.74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다 합격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역별 분포 비율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좀 많이 이제 맞추고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특별 전형에 대한 이제 입시 결과라서 제가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긴 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2부 순서에서는 정시 모집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제가 저희 학교가 특징이 재작년부터 정시 모집에서 유월되는 숫자가 많고 정시 모집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학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꼭 자리에 남아서 같이 끝까지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순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 오늘 입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